네, 어제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였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물리학자입니다.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지만, 미국이 핵폭탄을 사용한 후 벌어진 참상을 목도하며 핵무기 사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오펜하이머의 모습은 그의 인간적 고뇌, 즉 자신이 만든 핵폭탄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과 그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를 양산하는 파괴의 상징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영화를 보고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핵분열을 기다리고 있는 원자폭탄과 같은 전쟁 위기 상태의 한반도에서 북에 대한 압도적 무력을 기르며 미국의 핵무기가 전개되고 북에 대한 전쟁 연습을 수행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과연 타당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의 우려대로 핵폭탄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칼이 되어 타국을 위협하는 파괴의 상징이 됐고, 자신의 동맹국의 핵보유는 용인하며 세계가 핵전쟁의 공포에 빠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핵전쟁을 촉발하고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키는 비극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어제 시작된 것은 위기관리 연습으로 사전 연습 성격이고, 본격적인 군사훈련은 21일부터 진행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통상 형식적으로라도 일부 방어, 일부 반격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러한 구분은 상당히 모호해졌고 반격 작전이 더 강화됐습니다. 즉, 방어적 훈련이라는 군사훈련 실시 근거가 무색하게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격 작전은 그야말로 침략적입니다. 북한 지역을 대규모 폭격으로 초토화하고 참수 부대를 투입시켜 수뇌부를 암살하고 지역을 수복한 후 치안, 행정을 장악하는 안정화 작전까지 그야말로 국가의 전면전을 상정한 군사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두고 방어적이며 연례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연합훈련 때보다 더 많은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작년 훈련에서 13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25건이 진행되어 그 규모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번 훈련에는 더 나아가 30여 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야외 기동훈련은 실제 무기를 동원하여 한미 양국의 군부대가 통합작전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F-35A부터 다연장 로켓 등 수많은 무기들이 투입되는 야외 기동훈련은 타겟만 변경하면 바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대규모 실기동훈련은 분단 상황에서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은 새로운 작전 계획을 시험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작전 계획인 작계 2022에는 합동 요격 지점이 대거 추가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폭격 지점이 대거 추가되어 미국의 공군 전력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지점을 폭격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등이 동원될 예정인데, 이런 군사적인 위협을 두고 어떤 국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혹자는 북한이 군사력을 자꾸 키우니까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전협정이 맺어지자마자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연합훈련을 벌인 것은 한미 당국입니다. 즉, 시간 순서상으로 먼저 군사적 위협을 가한 것은 한미 당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초로 미 우주군이 참여하고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총 10개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 우주군은 육해공을 비롯해 사이버, 우주공간에서의 통합작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물론 북한을 대상으로 참가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 우주군의 핵심 개념인 다영역작전은 중국을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실제 전쟁 수행 시 동맹국의 전력을 통합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출발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본토 바깥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은 압도적이고 전 방위적인 무력으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 개념이 도출된 것입니다. 물론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미 우주군 참여와 더불어 유엔사 회원국들의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입할 생각이고 이때 한반도에 생기는 전력 공백을 유엔사 회원국들의 전력으로 메꾸려는 의도입니다. 미국의 전략에 유엔사 전력 공여국들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도 그렇고 유엔사를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이제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걱정해야 할 판국입니다.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곧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위가 위험한 까닭은 바로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군사훈련이 가져올 후과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고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행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결코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이미 분단 7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